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경선 무효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급박해도 되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2월 24일 오후 중앙선관위가 본인을 대검에 고발한 사실을 선관위에서 보내온 통지문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대표에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고발일자는 2022년 2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처리 결과 통지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귀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러면서 조치일자 2022년 2월 17일 피조치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및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자 황교안, 조치 종류, 고발, 대검찰청 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혐의는 정치자금법 제46조와 49조, 보낸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인 노정희 위원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급박해도 되는 겁니까? 라면서 중앙선관위는 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통지해왔다. 저는 현재 경선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2월 8일 즉시 항소를 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죠. 그에 대해서 즉시 항소를, 그러니까 2심에 항소를 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직 경선 후보자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급박해왔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아마 1심 판결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법적 절차,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송 그걸 중단하고 빨리 회계보고서 제출하라고 아마 여러 차례 요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정치자금법 제49조에는 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 회계보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정당한 사유란 말인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회계보고서를 내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가?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선관위에 수차례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힘을 합쳐 나라를 지켜냅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왜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 대검 고발까지 했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황교안 대표가 중앙선관위가 지금 가장 꺼리는 주제인 4.15 총선 선거부족 의혹 진상규명의 선두에 서서 또 황교안 대표가 가세함으로써 그 운동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힘을 얻은 상태여서 선관위로서는 몹시 당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법시험을 거쳐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지금 선관위가 주장하는 식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관위와
황교안 대표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황 대표의 주장처럼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관위도 거기도 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이죠. 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죠. 사실은 한국 작가 중에서 노벨 문학상에 가장 가깝게 가 있다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흔히 고은 하는데 솔직히 고은이 뭐 그렇게 대단한 시인입니까? 고은에 비하면 훨씬 세계적으로도 많이 번역돼서 책들이 출간되고 알려진 이문열 작가가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부정선거 방지대, 약칭 부방대 대원으로 정식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어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보선과 관련된 지지율 급상승 방송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열 작가는 2월 24일 그러니까 어제 대구의 도태우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이문열 작가 그리고 배영식 전 의원이 같은 시간대에 방문해서 같이 기자회견도 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어제 방송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방문 때 기자회견 중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문열 작가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온다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꼭 와서 할 일이 있어 왔다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점점 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몸에 닿을 정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도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으로 끼워달라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는 순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던 여러 시민들이라든지 도태우 후보 지지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문열 작가의 이 발언, 그러니까 나도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이 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아주 호응하는 그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문열 작가는 황 대표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걸 저도 오래전부터 알았다. 처음에는 저 자신도 이게 무슨 제일 중요하고 힘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갈수록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나도 부방대 대원으로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이문열 작가가 이렇게 밝히자 황교안 대표가 즉석에서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 가입 신청서를 아마 작성해 준 것 같았고 거기에 이문열 작가가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 현장 영상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이문열 작가는 부정선거 방지대의 정식 대원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아마 부방대 활동에서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 부방대 대원 수가 최근 1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문열 작가처럼 이렇게 저명한 문인이 부정선거 방지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하루 전 부방대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황 대표는 이 글에서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는 국민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라면서 오직 나라 사랑의 한 마음으로 모였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가 설치한 전국 182개의 임시사무소가 적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감시단원들이 이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선관위가 공표한 임시선거사무소에 갔더니 아예 주소지가 틀리게 되어 있어서 찾지도 못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 왜 임시선거사무소의 주소지를 가짜로 발표한 것들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또 임시선거사무소가 182곳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더 많은데 거짓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니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부방대는 앞으로도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라면서 부방대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도 강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고 정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부방대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선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선거 관리에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